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오늘은 그 최적화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최적화랑 애드센스 승인 다 합쳐서 말씀드릴 건데요. 총 크게 세 가지를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보시고 자신한테 맞는 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다음 최적화하는 방법이에요. 다음 최적화는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최적화가 되면 경쟁이 매우 심하지 않은 글, 다시 말하면 심한 글도 물론이지만 이슈 글들을 쓰셨을 때 바로 상단에 꽂힙니다. 저희가 말하는 상단은 모바일 통합 검색 첫 페이지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상단 1, 2, 3위 안에 꽂히는 거를 최적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최적화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몇 분이 질문 주셨지만 최적화하면 뭐 합니까? 광고가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티스토리 블로그에다가 어떤 블로그를 갖다 주던 광고를 달 줄 아시는 분들 있죠. 하위 도메인 통해서 그거 하실 줄 아는 분들에게는 지금 하는 이 최적화 방법이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이용하시면 되겠어요. 이걸로 활용해서 돈을 버시다가 저품질 걸리면 다시 교체하고 그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거대로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적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다음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었지만 이것도 여전히 유효하니까 저도 지금 여전히 최적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적화하면서 위험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최적화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상이라고 할 것도 없는 글을 한 두 줄 적으시고 묵혀두시면 돼요. 많이 알려져 있기로는 30일에서 45일 정도면 최적화가 나오고 두 달이 넘어도 최적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적으십시오. 오늘은 월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적으시고 나서 오늘 나의 목표는 하루 5개를 적는 것이다. 다음 주에는 하루 6개 적는 걸 목표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완료해서 공개 저장해야 되죠. 완료해서 공개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홈 주제 선택 안 하셔도 되고요. 사진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시고 저랑 똑같이 적으시면 안 돼요. 그냥 겹치지 않을 만한 걸로 아무 말이나 적어서 이렇게 내 블로그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만 알려두고 시간이 지나면 최적화가 됩니다. 최적화가 된지 안 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쳐보면 알아요. 그 다음 여기 사이트에다가 자신의 주소를 쳤을 때 사이트에 자신의 주소가 나오면 된 겁니다. 제가 다른 분 걸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여기 블로그 맨 위에 있으신 분들 최적화 된 거거든요. 누군지 모르니까 이것도 공개하면 싫어하시니까요. 이거 가리고 모자이크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맨 위에다가 다음에서 검색창에 주소를 입력하면 검색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여기 가렸지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 나오면 이게 바로 최적화가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여기다가 글을 쓰면 쓸수록 위에 올라오는 거죠. 물론 경쟁이 약하거나 이슈, 실검 글들을 썼을 때 더 빨리 올라옵니다. 이런 글들을 만약에 다음 최적화에다 쓰셨으면 1등에 꽂히실 겁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조회수 몇천 건 뽑으시고 밀려나시고 또 꽂으면 또 올라갔다가 또 밀려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수익이 나실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 한 번에 블로그 하나잖아요. 제가 저번에 블로그를 계정당 5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 5개를 다 만들어 놓고 이 최적화 작업을 같은 날 다 해버리십시오. 다 해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계정이 여러 개 있으시다면 여러 개를 날 잡고 그날 포스팅 하지 마시고 이것도 상당히 체력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이것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계정이 4개라면 블로그 20개를 최적화 작업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최적화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일 뒤에 될지 2주 뒤에 될지 2달 뒤에 될지 모릅니다. 어떤 것들은 2달, 3달, 4달이 됐는데도 결국 최적화가 안 되는 블로거들도 있어요. 그거 한두 개 보고 이제 이 최적화하는 방식이 안 되는구나 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이에도 최적화되는 블로거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거를 확인하려면 블로그 한두 개로 계속 한두 개 가지고 하는 걸로는 확인을 못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최적화하실 때는 한 번에 한 20개, 10개 정도를 동시에 돌려보시면 지금도 여전히 이 방식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확신을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20개 정도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8개만 나올 수도 있어요. 12개는 더 이상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혹은 최적화가 나왔었는데 다음이 요중에 막 나가잖아요.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내가 확인해보지 못하는 순간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저품질로 갔을 수도 있죠. 그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필요한 거는 그러거나 저러거나 최종으로 최적화가 나온 블로그만 있으면 우리는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단순 작업이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 20개를 최적화 작업을 해놓으셨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맨날 로그인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엑셀과 같은 것 아니면 구글에 있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이런 걸로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구글 계정이 제가 20개가 4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계정 어떤 계정인지 써주시고요. 주소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됐겠죠? 하고 개설일이 오늘이 1월 4일이니까 4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예를 들면 이름이 이거 녹화하면서 쓰려니까 타이핑이 잘 안되네요. 이렇게 돼있죠. 여기도 예를 들어서 내려보겠습니다. 그냥 쭉 내려가네요. 이름은 다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지금 20개의 블로그를 이렇게 최적화 작업을 1월 4일날 다 해놓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뭐 다음날 되진 않으니까 내버려 두셨다가 한 달 정도 있으시면 2월 4일쯤 되겠죠. 2월 4일쯤에 요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안 나오잖아요. 이러면 아직 최적화가 안 된 거죠. 다른 것도 이렇게 다 붙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 여기 누가 있네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닌데 나오네요. 네. 이 중에 최적화가 된 것들이 중간중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 이게 두 번째 게 최적화 됐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쳐주시고 여기 됐으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임시로 만든 거라 모양이 예쁘진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최적화가 된 것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적화가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나머지 최적화가 안 된 것들이 되는 걸 기다리면서 최적화가 된 블로그들로 수익을 내기 시작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최적화를 수십 개를 돌릴 수 있으신 분들은 하위 도메인을 통해서 광고를 언제든 붙이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혹은 펍밴을 당하지가 않아서 광고 계정을 넣어도 저품질이 바로 걸리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도 귀찮게 여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진짜 고생합니다. 로그인해서 그 블로그 들어가가지고 주소 복사하고 다음 검색 엔진에 넣어보고 이러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이슈 블로그를 쓰시려면 표를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하위 도메인 못 하시고 애드센스를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의 승인을 받아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슈에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2차 도메인을 씌워가지고 티스토리 블로그를 승인 받는 것이 제가 해보니까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티스토리 블로그보다.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도메인 점수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뭐 하위 도메인이 이런 거 너무 처음부터 다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은 티스토리 블로그, 순수한 티스토리 블로그 하나를 애드센스 승인을 받는 과정을 겪어보시는 것도 매우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적화 블로그 겸 애드센스 승인 받기 좋은 블로그 글을 쓰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먼저 제목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내용을 적으실 때요. 네이버 블로그 하듯이 적으시면 안 돼요. 혹은 다음에 이슈 블로그들 보면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가운데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고 여기 뭐 사진이 들어가고 글도 쓰고 이렇게 쓰면 그 가십성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이거 구글 로봇이 볼 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글 로봇이 볼 때는 좋을 수가 없겠죠. 좋을 수가 없고 심지어 이런 사진 많은 글들이 있죠. 이거는 점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준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과 용량에 관련된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구글 로봇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요. 이게 가치 있는 블로그인지 정상적인 블로그인지 아니면 로봇이 발행을 하는 건지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일반 책 있잖아요. 책처럼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냥 단락을 만들면서 쓰셔야 돼요. 단락을 만들면서 쓰시면 됩니다.
내용은 쓸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쓰세요. 쓰시는데 뭐 1000자, 2000자 이런 거 없어요. 500자만 쓰셔도 되고 300자만 쓰셔도 되고 뭐 1000자 쓰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용과 일치할 만큼 정상적인 내용만 쓰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뭐가 필요 없냐면 애드센스 승인 받으시기 위해서만 쓰시는 글이라면 사진 필요 없습니다. 사진 넣지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대신 제목에 있는 내용과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딱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쓰란 건 아닌데, 이렇게 내용과 제목이 맞아야 돼요. 이렇게 맞춘 상태에서 글자만 충분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승인 받으시려면 맞춤법 검사를 꼭 해주세요. 맞춤법 검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여기 띄어쓰기 안 됐잖아요. 수정해주시고, 네, 다 안 됐겠죠. 제가 붙여 넣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맞춤법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춤법 검사를 하시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맞춤법 상식이랑 이 T스토리가 알고 있는 맞춤법 상식이 다를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정말 얘가 모르는 것 같으면 고쳐주고요. 아니면 얘가 하는 것도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시면 T스토리 맞춤법 검사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글은 외국 기업이라서 구글 코리아도 있지만 어쨌든 번역을 잘 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이, 정상적인 문장이 돼 있어야 인식을 잘 합니다. 이렇게 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한동안 어떤 게 떠돌았냐면요, 이것도 전자책 얘기라서 제가 위협을 느끼긴 하는데, 이렇게 글자가 많으면 승인이 잘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문서 말고요, 집에 있는 책 중에 전공서적 같은 거 있죠. 그런 책을 막 베껴서 그냥 쓰라고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알지도 못하는 글 쓰는 거. 어떤 분들은 어떻게 쓰냐면 사진으로 번역기 인식하는 거 있잖아요. 텍스트 인식하는 거. 사진 찍어서 텍스트 인식시킨 다음에 그 복사해서 붙여넣고 맞춤법만 검사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다고 무조건 되는 거 아니니까 너무 어려운 책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애드센스 승인에는 충분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더 노력을 들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말하는 두 번째입니다. 근데 참 이거 하실 때 너무 위험한 글이나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성형외과나 보험이나 대출 글을 처음부터 미리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애드센스 승인은 받을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혹시 저품질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일상적이고 유니크하고 내가 아는 것들, 나만 아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에 대한 글들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애드센스 승인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승인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광고가 실린다고 생각하시고 제대로 쓰시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애드센스 승인도 안 받았고 최적화도 안 됐기 때문에 노출도 안 될 뿐더러 노출이 돼도 수익이 생기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글을 제대로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최적화를 먼저 하고 글을 쓰거나 애드센스 승인을 받고 제대로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이 광고는 소급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글을 제대로 써두시면 나중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아서 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되셔도 이전에 썼던 잘 쓴 글들, 노출이 되는 글들에 광고가 같이 붙거나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드센스 승인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낭비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쓸데없는 글을 써도, 아무리 그냥 뭐 전공서적을 베낀다고 하셔도 그거 시간 들이고 내 체력 들어가고 정신력 뺏는 겁니다. 아무리 베끼는 거라고 해도.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그러려면 멘탈을 잘 잡고 내가 이 일을 하는 일의 취지를 아셔야겠죠. 제대로 쓰는 겁니다. 정보성 글을 제대로 쓰시고 이런 이슈 글 쓰지 마시고, 그리고 글을 이렇게 제대로 쓰시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 애드센스 승인 받으셔야 되니까 이렇게 쓰시는데, 그냥 보세요. 형식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까랑은 좀 다르죠? 그 승인만 받으려고 쓰는 거랑은 내용은 사실 별거 없는 건 똑같은데 다릅니다. 모양도 좀 있어 보이고, 이렇게 제목도 만들었고, 이렇게 요점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제대로 글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지어 광고를 넣는 위치까지도 생각하시면 쓰시면 좋아요. 광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고를 내가 넣는다면 어디 있으면 좋을지, 내가 사용자 검색자라면 들어왔을 때 어디 있으면 가장 거슬릴지 생각하면서 광고 위치를 생각하면서 글을 정말 완성된 글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대로 된 글을 이슈 글을 쓰면 소용이 없겠죠. 이슈는 그 시점에만 효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애드센스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광고를 추가로 달아도 그게 수익을 가져다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방법은 정보성 글, 이 글들을 사용하셔서 승인이 안 받았더라도 마치 나는 이미 성공했다, 이미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고 노출도 잘 된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글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 다 했는데 결국 애드센스 승인도 안 나오고 최적화도 안 되고 저품질 먹어버리고 이러면 그냥 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 기존에 블로그를 여러 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블로그를 10개, 20개 이용하시면 새로운 블로그를 운영할 때도 거기에 뭘 해야 될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이게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을 들여서 쓴 글들은 전혀 버리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애드센스 승인은 무조건 나옵니다. 최적화는 안 나올 수 있어도 다음 최적화는 안 나올 수 있지만 애드센스 승인은 글만 계속 쓰시면 나온다는 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영상에서 애드센스 승인 거절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말씀드렸죠. 그거까지 합해서 하시면 다음에서 최적화하는 거, 또 최적화 블로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또 애드센스 승인만을 위해서 글을 쓸지 아니면 나중에 수익을 위해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정성을 들여서 글을 쓰는 게 좋을지를 선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고 앞으로 자신의 비전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서 다음 최적화하고 애드센스 승인을 위한 작업을 지금 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